두 번째 주제는 10년째 새벽에, 매일 새벽에 물을 쏟는 듯하게 설사를 하는 만성 설사입니다. 10년째 설사를 하는데 매일 새벽에 합니다. 밤에 설사하는 것과 낮에 설사하는 것과 새벽에 설사하는 것이 다른가? 설사는 설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만성 설사, 설사나 지사됐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뭘 설사를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사나면 지사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새벽에 하는 설사와 낮에 하는 설사와 밥 먹고 나서 바로 변이를 느껴서 설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한의학적으로 만성 설사를 치료할 때는 설사를 치료하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병에서 왔는지를 알아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서 생활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서 그것을 고치게 해줌으로써 본인이 노력하고 또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약을 잘 써야 10년 동안 고생하던 새벽 물 쏟는 듯한 이런 만성 설사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설사를 주로 하는 시간적인 관점도 매우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설사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새벽에 설사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신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이라는 것은 새벽 신자도 쓰지만 콩팥, 신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신설은 콩팥과 연관되는데 대개 뭐 때문에 오느냐? 성생활이 과다해서 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성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성에 대한 능력이 대단해. 그렇다고 만용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아랫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설사를 합니다. 대개 뼈가 굵은 사람, 관골이 나온 사람,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무엇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것은 입술이 두툼한 사람,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 피부가 노란 사람, 특히 얼굴 피부가,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는 사람, 배꼬래가 큰 사람, 젖가슴 유방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무엇만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입술이 얇은 사람, 잘 웃는 사람, 피부가 붉은 사람, 코가 뾰족하고 눈이 동그란 사람, 얼굴이 돌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엇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조에 의한 식적설입니다. 그건 특수한 거예요. 대개 무엇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얼굴이 노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설사를 한다. 이거는 진짜로 설사병은 맞는 겁니다. 여기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담음 설사라는 게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사람. 담음 설사 있어요. 이것도 아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왜? 담음에서 설사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 몰라.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사를 한다. 그러면 담음 설사구나. 만병이진탕이라든지 이진탕 한 방울 쓰면 되는데 지사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면 설사를 하는 경우, 새벽에 설사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병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터져버린 겁니다. 참다. 그래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콩팥 신자를 써서
신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새벽 신자를 써서 신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설은 특징이 새벽에 하는 것가 특징이기 때문에 새벽 신자를 써서 신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에 5시 또는 3시, 4시 이렇게 새벽이 되면 자다가 말고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가서 설사를 하는데 쫙쫙 하는 설사도 아니고 무지룩하게 묽은 듯하게 이렇게 설사를 합니다. 쫙쫙 하는 설사가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신이 허한데, 신이 허해졌어. 왜? 많이 써먹어서. 음기를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물 붓는 듯한 설사는 다른 약을 아무리 써도, 지사제를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신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신설의 특징은 입술이 두툼한 게 특징이에요. 여자가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죠. 남자는 코가 위주로 생겼죠. 그런데 반대로 남성이 왔는데 보니까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입술이 위주로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입술을 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각별히 성생활을 자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몸이 안 좋아지면 이 비신설이 됩니다. 만성설사의 증상, 신호한데 색욕이 상하면, 색욕에 상한 거예요. 성생활에 과다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대부분 발이 차가워져요. 이것이 오래되면 살이 여이고 새벽에 배꼽 아래가 쥐어짜는 듯하게 아프고 뱃속에서 약한 소리가 나고 물글면을 보게 되고 뼈가 약해지고 얼굴이 검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이거 설사 때문에 오는 건데 머리 뇌 이상이 왔나 하고 뇌를 촬영해보고 다리에 이상이 있나 하고 다리를 막 뒤져보고 하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문제는 색욕인데.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해서 진액이 다 새나가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운 건데. 신설이 잘 생기는 체질, 남자인데 입술이 두툼하거나 아랫입술이 더 두툼한 사람, 윗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있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신설에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이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 성생활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성도 뼈가 굵고 입술이 두툼하고 까무잡잡하게 생긴 사람들이 신설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신설의 복진의 특징은 신유의 앞통이 있습니다. 배 이렇게 엎어놓고 허리 쪽에 보면 신유혈이라는 데를 눌러봤을 때 몹시 아픈 게 특징입니다. 배꼽 아래, 배꼽에 위가 안 좋으면 눌렀을 때 안 좋으면 심장, 아래가 눌렀을 때 안 좋으면 콩팥입니다. 그래서 신설의 특징은 배꼽 아래에 앞통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설의 한약적 치료는 육신탕, 이신환, 사신환 다 신자가 들어가죠. 콩팥과 연관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신정교이라는 침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설 환자가 생활상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생활을 극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행위도 극히 자제를 해야 되고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적게 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10년째 매일 새벽에 물 쏟듯이 만성 설사를 하는 경우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성 설사로 계속될 때는 주의사항인 잘 지켜야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야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